그리고 지난 1일 이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도 했는데 그때도 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많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강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근 기자 나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청취자께서 아재 개그를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무거운 녀석들은 몇 살? 삼겹살. 네. 배고프네요. 저는 항정살하고 싶습니다. 항정살 삼겹살. 아, 또 다른 분은 우리 뚱커벨이 변했어요. 네. 잔디머리 내리고 유튜브로 지금 보고 계시나 봐. 곧 이게 아니 그 트레이드 마크인 그 이 뭐야 잔디머리 뾰족하게 백두산처럼 세우는 거 왜 안 했어요 오늘? 오늘 저희 우리 무스 떨어졌어요? 청취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변했는데 네. 우리 뚱크벨이 변해서 우뚱변 새로운 예능 드라마로 또 나오지 않을까요?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게 뉴스 뭐예요? 검찰이 패스트트랙 위반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한 국회의원들 또 관련자들을 기소했습니다. 보좌관들하고 네. 8개월 수사했어요. 네. 어제 그래가지고 이제 기소를 한 건데 자 내용을 좀 볼까요? 네. 우선 기소를 한 이유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이 법안 과정에서 이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름 그대로 뭐 동물국회, 식물국회를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담았던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네. 이 국회 선진화법을 무겁게 말씀드립니다. 뭐 선진화법을 벌써 네. 몇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위반한 겁니다. 선진화법 위반이다. 자, 뚱블리 기자, 각 네. 당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뭐 자유한국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모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기소된 자유한국당부터 보면 이 그동안 이제 검찰을 좀 많이 응원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자유한국당이. 그런데 그래왔죠. 이번에는 좀 검찰이 편파 기소를 했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완전히 의원 바뀌어 버렸어요. 네, 검찰을 그러니까요. 보는 시각이. 네. 이 이유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 많이 기소가 됐다라는 게 이유이고요. 또 수적으로 열세인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이 헌법 질서와 의회 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 이 항거를 한 이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었는데 이거를 기소한 것이다. 이것은 제1야당을 학살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도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검찰이 야당을 봐주기 위해서 이 자의적인 법 적용을 했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기소가 되고 또 누구는 안 됐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기소가 됐던 그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은 이 검찰 개혁에 앞장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바로잡을 방법을 찾겠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혐의가 다르죠 지금. 자유한국당 네, 네. 의원들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고 맞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4명은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인가 그거. 네, 좀 이렇게 뒤엉켜 있는 상황에서 이제 몸싸움이 오갔다 네.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하여튼 이 사건 본질이라는 거는 결국 저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를 네, 물리력으로 방해했다는 거. 그렇죠. 이게 이제 네, 그 법 회의를 위반이라는 네, 건데.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기소가 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미치긴 미칠 겁니다. 근데 이제 시기상으로 선고가 최종 선고가 나오게 되면 이제 공천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시기상으로 이제 4월 15일 그 이전에 이제 후보자 등록을 하니까 그때까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1심 판결까지 이제 불구속 기소를 재판에 이제 남겨진 거니까. 네, 근데 1심 판결이 뭐 4월 15일 총선 이후에나 나올 것 같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시점상으로는 영향을 주기가 쉽지 않은데 당에서는 왜냐하면 당선되고도 나중에 이게 당선이 무효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500만 원 예. 이상 벌금 그렇죠. 나오면 의원직 상실한다며요. 네. 그런 네, 만큼 적어도 당의 고민은 깊어지는 겁니다. 음. 이게 이제 공천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죠. 예. 검찰 기소들을 두고 이제 뒷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의아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누구는 기소가 되고 누구는 기소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일단 첫 번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최입의 의원 감금과 관련해서 영상 자료가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때 연루된 자유한국당 의원이 총 13명인데 아니 뉴스 시간에 다 봤잖아요, 모든 국민이. 네, 이 보도가 중에 됐죠. 이제 5명이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사람들을 불기소한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게 그 여상규 의원의 경우에도 불기소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여상규 의원이 소파를 끌어서 이제 문을 막고 그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 다 봤죠. 네, 감금이라고 한다면은 그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 행위에 네. 가담을 한 건데 기소가 안 됐다라는 게 있고요. 이 두 번째는 왜 이 사건을 8개월이나 끌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분명하고 딱히 뭐 길어졌을 이유가 없는데 너무 오래 끌었다라는 거고 게다가 또 시점이 공수처법을 처리한 직후라는 점도 좀 눈길을 끌고 있는데 또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 앞두고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 공수처법 처리까지 이 검찰이 일부러 들고 있었던 거 아니냐, 좀 일종의 협박 수단 아니었냐, 좀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에 대해서 검찰 측은 이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국회 선진화법 얘기를 좀 해봤는데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에도 저 스튜디오 선진화법 있는 거 알아요? 뭡니까? 이거 저 가끔 뚱커벨이 막 혼자 치잖아요. 네네. 이건 진행자인 저만 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앞으로 막 치고 그러면 스튜디오 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될 네.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 무게 뉴스 뭐예요? 네, 정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 소식입니다. 네,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제가 낭독을 해드렸는데 기각 이유 좀 다시 볼까요? 네, 뭐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그러니까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게 이유인데요. 이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 판사가 판결을 했는데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그리고 집회의 방법 및 모양, 이 집회 현장에서 전광훈 목사의 구체적인 지시 및 관여 정도, 그리고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뭐 이거를 고려했을 때 좀 그 유죄로 보기 어렵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라는 게 이 판사의 설명입니다. 네. 정강훈 목사하고 지지자들 입장은 뭡니까? 네, 이 이제 혐의가 폭력 집회 주도 혐의인데 또 헌금과 관련된 돈을 거둔 것과 관련해서도 이 혐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당한 행위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광훈 목사는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탈북자 단체와 경찰과의 몸싸움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폭력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네. 거예요. 또 정광훈 전 목사 측에서는 이 헌금 집회 현장에서 모금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예배 중에 거둔 헌금일 뿐이다. 그래서 공명정대하게 투명하게 사용될 것이다. 이번에 거둬들인 현금은 집회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용되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대체적인 여론을 보면 도저히 납득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말이에요. 이제 집회를 계속 재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보니까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네네. 내일 오후에 그 맹학교 부모들께서도 그 집회 현장에 나와서 집회를 예고를 하고 있어가지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그럴 우려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굉장히 크고요. 왜냐하면 이게 합법적인 집회든 불법적인 집회든 주변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한테 피해를 뭐 안 줄 수는 있겠지만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도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 집회를 하는 측도 그렇고 경찰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에서는 의견이 이것도 엇갈리고 있습니까? 어때요, 정상근 기자? 네, 일단 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 적극적으로 정광훈 목사를 감싸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도 황교안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종교인이나 종교 집회 관련된 구속 시도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 이 종교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 이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도 했는데 그때도 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많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강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황교안 대표가 기자들 간담회 할 때 그 얘기를 했다고요? 네, 기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많다고요? 네, 아이디어가 많다. 네. 사실 저런 아이디어는 정광훈 목사님이 내기가 힘든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정광훈 목사 감싸기를 그만하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뭐 처벌을 요구하지 못할 망정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엄호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가 또 고발당했다면서요? 네, 그제였는데요. 신년 집회에서 이제 특정 정당을 뽑아달라는 취지로 발언을 해서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 이전에 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폭력 혐의였고요. 이번 건은 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또 됐습니다. 예, 알겠어요. 네, 세 번째 무게 뉴스 뭐죠? 자유한국당 위성정당 창당 공식화입니다. 그 이름도 결정했더라고요. 네, 네. 비례 자유한국당입니다. 비례 자유한국당. 네네.
근데 당내에서도 논의가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뭐 어제 서울경제 보도를 보면 이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이 이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와 논의 없이 결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나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였는데 네. 이 당 사무처에서는 뭐 이 비례자유한국당이 당내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최고위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비례대표를 당 차원에서 전부 안 내고 이 비례자유한국당을 만들어서 거기다 내겠다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이 원내대표 최고위원회도 모르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어디 기사 보니까 황교안 대표 비서실장이 김도읍 의원이잖아요. 네네. 김도읍 의원이 어저께인가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네. 그거 저 또 황교안 대표도 잘 몰랐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한국당 내에서 이제 중진들이 또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불출마의 변해 보면 나오는 것도 당의 여러 가지 지도부가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서로 상의하지도 않고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예. 만큼 황교안 지도 체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앞서 이제 비례 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당명조차 공란으로 비워둔 채 뭐 창당 준비 발기인 동의서를 받는 등 상당히 이 이름조차 정하지 못하는 고심도 그대로 묻어놨죠. 네. 아까 오전에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최민희 전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얘기한 비례 한국당으로 네. 당적을 옮길 수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민희 전 의원이 뭐 확인이 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사실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지역구에 출마하려는 의원들이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출마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들, 그 혹은 이제 비례대표였다가 다시 또 비례대표 자리를 보장받고 가는 사람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 비례대표였다가 비례대표를 또 보장받아서 가게 되면은 그거는 쇄신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이 뭐 지금 그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의 수가 아직은 좀 적기 때문에 이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을 그 좀 높이 투표 용지에서 좀 높이 하려면은 이 추가로 의원들이 더 가야 되는데 이제 누가 갈지 그건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출마한 의원들이 개인의 또 명예를 생각한다면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여러 가지 당에 문제가 있어서 불출마 선언을 했던 건데 이게 꼼수로 비춰질 수도 있는 비례자유한국당 쪽으로 이 소속을 옮겨간다. 이건 참 받아들이기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요. 어때요? 정상훈 기자 비례당 성공 여부가 어떨 것 같습니까? 아,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것이 뭐냐면은 이 자유한국당에서 이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거든요. 이 위성 정당이 사실은 우리다라는 걸 알려야 되는데, 근데 이 선거 기간에 돌입하게 되면 그렇게 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거 선거법 위반이라며요? 네, 이게 다른 정당을 홍보를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걸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정당의 이름을 말할 수 없고 또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또 고소고발도 또 잇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홍길동이 생각이 나네요. 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호부 호영을 못하는 또 호부호영. 아, 그 그런 상황을 국어 시험에 나왔는데 국어 시험이요. 네. 틀렸잖아요. 알겠어요. 뭐 요즘 뭐 신당 창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뭐 많이 생긴다. 뭐 50개가 넘었네, 100개가 생기네, 뭐 네. 이런 얘기 있는데 뭐 우리도 허리케인 당 하나 만들면 어때요? 이건 엄청난 당명을 하나 제가 생각해봤는데 네. 허당 어때요? 허당. 아, 허당. 허리케인 네. 라디오 역시 줄여서 우리가 허당. 허당이 될 가능성이 높네요.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인들을 기소했죠. 그 가운데 한국당 의원들 14명 모두한테는 이 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국회 내 몸싸움과 폭력을 막기 위한 법안이라 일명 몸싸움 방지법이다 이렇게 불리는 이 법의 이름이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네, 정상훈 기자. 네.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요? 선진국이죠. 네. 국회는요? 국회는 선진화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091 TBS 앱 열려 있습니다. 상품 무겁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K 배중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고요. 자, 끝곡으로요. 2부 끝곡으로 악뮤.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배 소장 악뮤 알아요? 악뮤? 알죠. 악동 뮤지션. 네, 알겠어요. 네. 네. 자,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